이인영 의원이 사회자 말도 뭐하라고 좀 말 안 하려고 그러니만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투표시간 연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투표를 아무렇게나 조건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사회, 이 좋은 사회에 뭐 신분증도 우리 어디 가서 카드 하나 끌도 다 신분증 내고 하는 나라, 전 세계 신분증이 가장 보안성이 강한, 그 말은 인권 침해가 강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왜 아무데나 투표하지 못하느냐. 이번에 비양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하는 그런 얘기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인영 의원에게 마지막이니까 말을 좀 세게 해달라 주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 정당의 세부분 막 답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몸도 좀 가볍고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송영창 의원 말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런 측면의 이야기였지 그냥 단순히 숫자에 집착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은 저는 다행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고비용의 정치 구조나 아니면 바깥하는 이런 국회의원 제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제도 가장 이런 문제의식의 반영 이전에 바로 이게 숫자의 문제로 분석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 이런 것들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만 노회찬 선생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해보면 인구 대표성이 3대 이상 벌어지면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역구 조정하는 게 그렇게 단순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하나인데 국회의원은 둘인 거 이런 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은 한 10만 명 대표한다면 어떤 지역구에서는 이게 30만 명 이상 대표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시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조정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거구 조정 문제나 비례대표와 지역대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율 배합 문제들이 정치권 안에 이해관계 문제들은 잘 안 된다면 우리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안을 만드는 이런 방식들도 우리가 도입해서 객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손가락만 보지 않고 달을 같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권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투표시간 문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의했던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송영창 의원님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돈 벌러 가느냐고 투표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유급휴일로 지정해서 실제 투표할 수 있는 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 연구시 그런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입해보는 것은 굉장히 투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선거 투표 시간 연장하는 거 말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집권당 시절부터도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그냥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또 저희가 책임질 부분들은 또 지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개선하는데 또 공동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새 나무로 있던 아니면 등등 선 무슨 나무로 있던 등등 다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명백하게 공동 보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요.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비례대표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 얘기가 시작되면 원래 10가지 문제가 끄집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 가지만 또 합의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전반과 관련해서 이게 비례대표제만 잘 해결하면 그럼 모든 정치개혁이 다 되는 거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례대표 합의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적 신난이 다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개혁안, 정치적 신앙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적 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 여기서 1시간 동안 얘기해보니까 비례대표 문제만 합의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긴 시간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또 세부적인 이런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자리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진전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한 공동의 틀 그리고 그걸 통한 토론, 합의안의 도출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서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서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 비례대표에 대한 합의 자체도 잘 실천되기 쉽지 않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보고 예, 그러니까 요번 정치개혁에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표시간 연장도 그 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다들 동의한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들은 그 인물을 선택하는 그 자체보다도 이런 의제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면 사실은 그 인물은 조금 덜 선택하는데 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제를 다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의제, 한 5가지 핵심 의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정치개혁 포함해서. 근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쉽게 동의하셔서 제가 도리어 심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거죠. 송원창 반대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의하고 한다면 금방은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빨리 좀 모여서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 정동영 여기 전 후보 나오고 계십니다만 토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 대선 후보 때. 그때부터 이제 대선에 이 토론이 없어졌습니다. 법에서 저는 3번만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 토론은 민주주의의 링이거든요. 그 링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링이 올라가서 싸워서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 대선도 또한 이렇게 토론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꼭 여쭤보실 것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이크를 플로우로 넘겨야 될 것 같아서 거수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개혁 아무리 한들 사실 뭐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두 번째 걸 얘기하자면 정치개혁 말고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거든요. 경제민주화하면 사실 복지하고 재벌개혁인데 복지는 다들 박근혜 씨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복지 안 하겠다는 사람 지금 한국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과거에는 복지 그런 빨갱이 이렇게 됐는데 치 얘기하는 경제개혁 얘기하는 삼성개혁 얘기 안 하면 사실 이게 거짓말에 가까운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개혁 하면 사실은 삼성개혁 희생대학 비슷하신 분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정말 10초씩 드리겠습니다. 삼성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후보는 이렇게 생각한다. 20초 이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인영 다시 말할까요? 예, 제일 좋은 건 OX로 말하시는 겁니다. 정치인은 바보 취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정치적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는 그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정치적 신앙에 대한 합의 못지않게 정책과 비전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3당면에 걸쳐가지고 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책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정책 비전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보편적 복지와 그렇지 않게 경제 민주화하고 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는 분명하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구조의 개혁에 있고 재벌 구조의 개혁은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분명하게 있죠. 알겠습니다. 김상정은